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의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참교육과 싸움 독학을 일본 만화 원작처럼 소개하고 있는 일본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여전히 열광하고 있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1일 순위를 보면 일본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은 20일째 연속 1위를 달리고 있고,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일본 드라마 싸움 독학이 꾸준히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던 일본 국민 SNS 라인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실로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일본이 라인을 탐냈던 이유는 일본 국민 SNS의 소유자가 한국이고 또 일본의 자랑 만화를 라인 웹툰이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올 1월에 올라온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이러다 한국에 다 뺏긴다, 줄줄이 터질 게 터졌다, 충격 14인 일본. 한류 드라마가 일본 OTT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의 웹툰, 웹소설 등 지식재산권이 일본 컨텐츠 제작 생태계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만화 드라마 종주국을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 플랫폼에 안방을 내준 데 이어 제작 시스템마저 한국산 IP에 의존하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일본 콘텐츠 업계는 이러다 한국에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다음 일본 기사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과 싸움 독학의 원작을 교묘하게 라인 만화처럼 국적이 일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히트하는 드라마 두 작품의 원작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가 얼마나 애매하게 써 있으면 이 기사의 댓글에 일본인이 이 두 작품의 원작은 모두 한국이라고 명시할 정도입니다. 일단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주간 1위와 2위 자리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라인 만화의 참교육과 싸움 독학의 실사 버전은 국내외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넷플릭스 주간 순위에서는 2026년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참교육과 싸움 독학이 상위권을 장악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라인 만화의 원작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실사각색으로 참교육이 1위, 싸움 독학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참교육의 글로벌 버전이 1일부터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싸움 독학은 15일부터 21일까지 주간 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출시 직후의 순위라 의미가 큽니다. 부패한 교육 환경에 가혹한 타격을 주는 짜릿한 이야기, 참교육은 교사들의 체벌을 강제하는 체벌금지법이 교육 분야에서 심각한 붕괴를 초래한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교권보호국 현장 감독관 나화지는 부패한 교육 시스템에 경의의 망치를 내리며 짜릿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6월 5일부터 스트리밍을 시작한 실사 버전의 주연은 노웨이 아웃과 우시아옹에서 잘 알려진 김무열이 맡았습니다. 원작 만화는 라인 만화의 2023년 전반기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유통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미, 프랑스, 대만 등 7개국과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싸움 독학은 국내 조회수 5억 4천만 회, 전 세계 조회수 22억 8천만 회로 큰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회 일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만화 부분에서 심사위원 추천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괴롭힘을 당했던 시무라 타쿠입니다. 어머니의 거액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는 화이트 영상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스트리머로 성장합니다. 6월 11일 스트리밍이 시작된 실사 버전에서는 스즈카 히로시가 타코 역을 맡았으며 유명한 젊은 배우들인 미카미 아이와 스고 아야키 외에도 이세아 유스케가 주인공을 가로막는 압도적인 강자 역을 맡아 스타캐스트가 화려하게 모여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단 한 문장도 한국 원작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늦은 밤에 시간을 때우려고 참교육을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괴롭힘이 한 학교에서만 해결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독립적인 에피소드였어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그거랑 연결된 걸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코미디와 진지함 사이의 균형이 좋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서 잠시 쉬고 다시 보고 싶어요. 일본어 번역본으로 봤어요. 기억하기로는 작가가 한국인이라 한국 만화였어요. 이 나라는 폭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참교육에 열광하는 일본 필마크스에 올라온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멋지네요. 저는 복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나는 나쁜 놈들을 무자비하게 상대하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네 사람과 함께 정말 감동받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을 거야. 그렇다면 교권보호국이 필요합니다. 4명이 최고였어요. 상쾌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매번 이야기가 달라서 따라가기 쉽습니다. 속편이 나오길 바랍니다. 결말이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봉사무관이 끝까지 오타쿠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괴롭힘 장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세게 때리는 게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일으킨 문제는 항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문제를 능숙하게 극화했으며 이 문제는 일본에서도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이야기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이만님 역할 정말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흥분의 의미입니다. 교육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법 밖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화려한 액션과 학교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로 바꾼 것은 인상적입니다. 소문대로 신선하고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김무열의 멋진 순간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가끔 배를 감싸며 웃기도 했지만 마지막 에피소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점이 높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었어. 드리프트가 멋졌어. 여자 버전도 훌륭해. 교권보호국 비현실적이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흥미로웠어요. 김무열이 팔짱을 꼈을 때 정말 멋져서 최고의 느낌이야. 김무열은 멋졌고 피오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믿음직한 존재감이었고 할린과 상호작용도 웃겼다. 이걸 라인 만화에서 읽었는데 충실히 재현된 것 같다. GTO처럼 될 줄 알았는데 GTO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김무열은 볼 때마다 항상 미스터 칠드런의 사쿠라이 같아. 저는 이 엄청 잘생긴 남자 주인공에게 빠져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엄격한 수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 곳곳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좋은 의미로는 짜릿합니다. 흥미롭네요. 소년 심판을 코믹하게 만들고 실제 사회 문제를 파고들어서 대단해요. 이성민은 믿음직하고 김무열은 정말 멋져요. 100년이 지나도 일본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빠져들게 된 드라마였죠. 주인공이 너무 멋지고 모든 캐릭터들을 좋아하며 시즌2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정말 멋져요. 강해. 마음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따라가기 쉽습니다. 썩은 아이 뒤에는 썩은 어른이 있다. 그리고 썩은 사회도 있다. 싸울 거면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해. 전투 장면과 등장인물들이 정말 재미있다. 김무열의 쿨함과 진기주의 자유로움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이다. 이 공격적인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없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어서 금방 볼 수 있었어요. 속편도 딱 맞고 두 부하 사이의 로맨스 장면도 딱 맞아요. 아픈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을 울리는 많은 말들과 신선한 참교육이라는 말이 저를 엄청나게 흥분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일본 애니들이 순위권을 점령한 이후로 K드라마가 1위에 오르긴 힘든 구조이지만 시청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20일 연속 1위에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